오늘은 파이썬 강의를 하기 전에 잠깐 VS 코드에 대한 뭐 강의라기보다는 이제 팁들, 제가 이제 개발 환경을 어떻게 세팅을 해두는지 소개를 하고 가면은 좀 앞으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더 유용할 것 같아서 공유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주변 지인의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게 지금 보시는 이제 메모의 내용과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GitHub의 레포지토리를 생성해 줍니다. 물론 이제 VS 코드도 하나의 에디터, 그러니까 편집기로서 뭔가 이제 폴더를 만들고 그 만든 폴더를 이제 프로젝트처럼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GitHub를 통해서 이제 레포지토리를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레포지토리를 이제 프로젝트 폴더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형상 관리, 즉 버저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뭐 이전에 작성하셨던 코드도 이제 롤백이 쉬워지고, 아니면은 내가 이런 의도로 프로그래밍을 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로컬에서 폴더를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레포지토리로 관리하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 생성한 레포지토리를 이제 개인의 컴퓨터에다가 로컬 환경에 클론을 합니다. 그리고 클론되고 나면 이제 새로운 폴더가 생길 텐데, 그 폴더를 이제 터미널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이제 VS 코드의 코드라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해당 프로젝트 폴더를 자동으로 열 수 있게 됩니다. GUI를 통해서 안 열어도.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할 때 유용한 이제 VS 코드의 확장 기능입니다. 익스텐션이라는 것.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이제 익스텐션들을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앞으로 뭔가 이제 수작업으로 하셨던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 코드와 다른 코드의 차이점을 뭐 비교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코드를 실행을 할 때마다 뭐 어떤 버튼을 눌렀다거나,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지만, 개발을 할 때 그 일련의 프로세스 내에서 행해지는 행위들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익스텐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아래에 있는 익스텐션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는데, 그것들은 일단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코드를 좀 더 수월하게 실행시킬 수 있기 위해서 키 세팅을 간단하게 하나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전 강의를 보셨으면은 아나콘다라는 걸 설치를 했었죠. 물론 그때는 이제 그 아나콘다를 이제 파이참에다가 연동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파이참이 아니라 VS 코드에 연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프로젝트, 아까 클론한 프로젝트에 적합한, 그러니까 클론한 프로젝트를 위한 이제 가상 환경을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그 가상 환경을 이제 활성화를 시켜주겠죠, 똑같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한번 파이썬 스크립트도 생성을 해보고 주피터 노트북도 만들어 보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면 좀 더 쉽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GitHub 계정이 필요합니다. 뭐 github.com 이렇게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구글에다가
GitHub 뭐 이렇게 검색해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로그인이 안 돼 있다 가정을 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고, GitHub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새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제 이 사인 업 버튼을 누르면은 제 이메일을 입력하라고 하고, 그 뒤에 어떤 질문들이 있을 텐데 그냥 이제 질문을 하시는 대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정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GitHub를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피드 같은 것이 나옵니다. 이 피드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GitHub에 이제 팔로잉 돼 있는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개인 이제 프로파일로 이동을 해 줍니다. 네, 이렇게 이동을 했고, 이 상단에 이제 repositories라는 탭을 클릭을 하시면 자신이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의 레포지토리를 그러니까 들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생성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예시로 샘플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레포지토리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 별 표시 있는 건 이제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것들, 뭐 테스트 레포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고, 그 레포지토리에 대한 저장 공간, 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 레포지토리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적으시고, 테스트 레포지토리 하시고, 이 레포지토리를 이제 남들에게 공유를 할 것인가, 혹은 나만 이제 이 레포지토리를 관리하고 싶다, 사적으로 코드를 관리해야 될 경우, 그럴 땐 프라이빗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딱히 이 레포지토리를 어떤 큰 스크립트를 다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퍼블릭으로 세팅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add readme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이 레포지토리를 설명할 수 있는 마크다운 문서인 이제 readme.md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는데, 물론 체크를 안 하셔도 그 레포지토리에 직접 리드미 파일을 작성을 하셔서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서 체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레포지토리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레포지토리가 퍼블릭으로 생성이 되고, 그 레포지토리에 대한 리드미 파일, 아까 생성하기 버튼을 체크를 했었죠. 리드미 md 파일이 같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리포지토리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클론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 레포지토리에 대한 링크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일일이 드래그 하셔서 복사해도 되지만 이거보다는 여기 바로 우측에 복사하기 버튼이 있으니까 바로 누르시고 이제 다시 로컬로 넘어옵시다.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이제 이 레포지토리를 저희 로컬 컴퓨터에도 똑같이 클론, 그러니까 복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레포지토리를 복제할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pwd를 하면 현재 이 디렉토리에 지금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없으신 분들은 이제 저는 GitHub 레포지토리를 따로
모아둔 디렉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아, 이게 아니라 문서는 아마 기본적으로 다들 있으실 겁니다. 문서 디렉터리, 뭐 혹은 이제 도큐먼트 디렉터리 이렇게 있을 건데, 이 아래에 GitHub라는 저는 디렉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이제 mkdir github 이렇게 커맨드를 입력을 하시면 make 디렉터리, 이제 디렉터리를 생성한다는 의미입니다. GitHub라는 이름의 디렉터리를 자동으로 커맨드를 통해서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생성이 됐으면은 이제 이 디렉터리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제 이 GitHub라는 폴더 아래 이 컴퓨터에 클론한 레포지토리들이 되는데 엄청 많이 작업을 했죠. 제 클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론을 하기 위해서는 git 클론 하고 아까 복사한 링크를 붙여줍니다. 이 GitHub에 관련된 커맨드들은 전부 다 git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git 커맨드 안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 저는 이 아까 저희가 온라인 상에 생성을 했었던 그 레포지토리를 이 로컬 컴퓨터, 제 컴퓨터 환경에 똑같이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클론이라는 명령어를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뭔가 이제 문구들이 뜨고 다 클론이 완료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테스트 레포라는 레포지토리가 생성이 되신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레포지토리 안으로 이동을 해줍시다.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뭔가 바뀐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전까지는 그 현재 디렉터리 이름만 출력이 되고 말았는데, 뭐 도큐먼트도 그렇고 갑자기 이제 오른쪽에 git하고 main 이런 특수한 문자가 뜨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 뜨시는 분들도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 이게 뜬다는 거는 일단은 확실한 거는 레포지토리를 정상적으로 클론을 했고, 네, 지금 이 레포지토리 안으로 이동을 잘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 이제 VS 코드를 열어주게 되면 이 디렉터리를 편집할 수 있는 이제 VS 코드가 창이 새로 뜨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아까 리드미를 만들었었죠, 저희가. 네, 지금 이 레포지토리가 그대로 저희 쪽 컴퓨터에 잘 복사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개발할 때 유용한 익스텐션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파이썬 이전에 먼저 익스텐션을 먼저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좌측에 탭을 보시면은 여러 탭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VS 코드를 사용을 하신다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이제 여기 확장 혹은 이제 영어로 돼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익스텐션 이렇게 써 있을 텐데, 이 탭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위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아마 설치가 안 돼 있으시겠죠? VS 코드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그러고 이제 뭐 밑에는 이제 추천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검색창을 통해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익스텐션 확장 검색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앞으로 입력해 주시는 것들을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저희는 파이썬 코드를 VS 코드에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이썬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 이
VS 코드에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Python Environment Manager. 네, 이 이스텐션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이스텐션은 저희가 저번에 아나콘다를 통해서 프로젝트별로, 그러니까 뭐 레포지토리별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레포지토리별로 가상환경을 생성을 해요. 이제 그 안에서 필요한 패키지들만 따로 관리하기 위함인데, 그 가상환경들을 이제 매번 콘다 액티베이트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활성화 시켜주는 게 사실 매우 귀찮은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버튼만으로도 이제 스위칭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코드 러너라는 이스텐션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이스텐션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랭귀지들 위에 적혀져 있는 뭐 C, C++, 자바, 뭐 자바스크립트, PH, 파이썬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 이 언어들을 이제 쉽게 실행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스텐션입니다. 아주 잘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주피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만든 이스텐션인데 이 주피터 이스텐션이 존재해야 저희가 파이썬을 통해서 뭐 데이터 분석을 하든 뭐 전처리를 하든 간에 그 인터랙티브하게, 그러니까 파이썬 스크립트 자체는 이제 한번 실행시키면은 끝인 내용이지만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이제 지금 이 스크린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나의 네모칸 안에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 네모를 저희는 이제 셀이라고 부르고요. 셀을 한번 실행시켜 놓으면은 그 실행시켰던 내용이 실행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메모리에 적재가 돼 있는 상태라서 다른 셀에서도 이제 어떤 A라는 셀에서 만들었던 변수들을 이제 B라는 셀에서 똑같이 쓸 수 있게 되는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용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이스텐션이라 보면 됩니다. 이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할 수 있는 이스텐션이다. VS 코드 내에서. 그리고 긴모지. 제가 잘못 썼군요. 이 이스텐션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코드들을 작성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아까 생성했었던 그런 GitHub 레포지토리에다가 저희가 작성한 내용들을 올려야 됩니다. 업로드를 할 때 어떤 작업을 했느냐 그 메시지를 적어주게 되는데요. 그 메시지에 대한 이제 직관적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콘을 이제 원래 어디서 막 복사해가지고 이제 붙여넣기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할 필요 없이 바로 버튼 하나를 클릭을 하면은 아이콘 목록이 뜹니다. 거기서 선택을 해주면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 없이 쓸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edit CSV. 네, 이 친구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할 때 CSV 파일을 이제 많이 불러오시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CS 파일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계속 출력을 해보는 거는 매우 귀찮은 일이고 또 어떤 임의의 값을 수정을 할 때마다 데이터 프레임 값을 조작하는 게 상당히 뭐 어렵다기보다는 좀 귀찮고 번거로운 작업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CSV 파일 하나만 바꿈으로써 바로 간이로 실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스텐션입니다. 그리고 인덴트 레인보우.
이 익스텐션은 이제 프로그래밍이 좀 안 익숙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오히려 너무 난해한 코드를 많이 짜실 때 그 지금 스크린샷에 보이는 게 이 탭 공백들의 간격을 이제 인덴트라고 부르거든요. 이 인덴트가 엄청나게 점점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코드 안에 뭐 코드가 또 들어가고, 그 안에 뭐 while문이 들어가고 뭐 조건문이 들어가고, 계속 그런 게 로직이 복잡해지다 보면은 인덴테이션이 이제 너무 많아져서 이제 본인도 나중에 헷갈리게 될 수 있어요.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선이나 아니 뭐 색깔 등을 통해서 이제 이 인덴테이션의 뎁스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익스텐션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파이썬 인덴트. 이 친구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일렬로 쭉 쓰다가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뎁스를 계산해 가지고 공백을 이제 알아서 채워주게 됩니다. 엔터만 누르면 이제 별로 이제 인덴테이션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탭 이런 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눌러야 됐었다면, 앞으로 이 익스텐션을 설치하면은 엔터만 눌러도 자동으로 맞춰진다, 익스텐션이. 다음으로는 이제 디퍼런스의 이제 diff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제가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하고 나서 그 코드를 수정을 했어요. 근데 수정한 코드와 수정하기 이전의 상태를 뭐 차이를 비교한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문서와 다른 문서, 뭐 그게 파이썬 스크립트가 될 수도 있고 뭐 텍스트 파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차이를 이제 비교할 때 쓰기 좋죠. 그 클립보드에 복사한 상태로도 이제 복사한 내용과 내가 비교하고 싶은 코드도 비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emote SSH.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이제 뭐 네트워크에서 흔히들 OSI 7계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SSH라는 프로토콜이 존재하는데 기본 포트는 22번이고요. 이 SSH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다른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지금 이 VS 코드 안에서 외부의 컴퓨터 자원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 익스텐션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물론 초기에야 로컬 환경에서 연습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현업에 가서는 이제 뭐 머신러닝을 한다거나 뭐 딥러닝을 할 때 제 노트북에서 그 고성능의 연산 작업을 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존재해요. 왜냐면은 산업용 컴퓨터를 쓰지 않는 이상 이제 GPU가 이제 제너럴 퍼포스, 이제 GTX나 RTX 같은 그래픽 카드로 하는 거랑 이제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뭐 클라우드 컴퓨터를 이제 생성을 해서 그 안에 이제 산업용 GPU 뭐 A100이라든가 V200 같은 이제 그래픽 카드가 장착된 이제 딥러닝 전용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학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밖에도 뭐 내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다른 워커 노드에 뭐 접속을 한다거나 뭐 그럴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자신한테 맞는 환경에서 난 이 컴퓨터만 가지고 한계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될 때 적절히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익스텐션들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제 설치를 전부 다 했다는 가정 하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이고요. 이제 맥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커맨드 키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맥이기 때문에 커맨드 KS를 같이 누르시게 되면은 키 세팅의 줄임말이겠죠. KS가 이제 이 VS 코드의 키 단축 키들이 이렇게 쭉 설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골라서 원하는 키로 이제 바인딩 엮어주면 되는데요. 그 기능을 저희는 아까 설치했었던 코드 러너의 키 세팅을 바꿔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런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까 설치했었던 코드 러너 익스텐션에 이제 스크립트 파일, 그러니까 코드를 실행시켜주는 기능을 이제 컨트롤 R 혹은 맥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커맨드 R를 누르시면 커맨드 R 이렇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같이 눌러야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커맨드 R 이렇게 같이 눌러주시면은 이제 코드 러너를 이제 커맨드 R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그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다. 편하게 됐고 이제 이 레포지토리에 적합한 가상 환경을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론한 레포지토리마다 이제 가상 환경을 하나씩 다 만들었는데요. 물론 하나의 가상 환경을 만들고 그 여러 가지 레포지토리를 다 관리해도 되지만 레포지토리에서 필요한 레포지토리마다 그 필요한 패키지들이 만약에 다르게 되면은 이제 서로 버전 충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통 프로젝트 단위로 레포지토리 단위로 이제 가상 환경을 관리하는 편입니다. 터미널을 켜야 됩니다. 이 터미널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백틱 버튼입니다. 백틱은 이제 맥 키보드를 기준으로 숫자 1 왼쪽에 있는 버튼입니다. 주로 물결이나 뭐 원화 달러 표시가 있는 거죠. 아니, 원화 한화 표시 있는 그 키입니다. 그걸 누르시면 이제 터미널이 하나 뜨게 되고요. 뭐 복수계로 띄우고 싶으면 똑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터미널들을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이어 붙여도 되고요. 아무튼 이 안에서 이제 저희가 옛날에 한 것처럼 콘다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가상 환경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콘다 create name 한 다음에 이 가상 환경 이름은 웬만하면 레포지토리 이름과 동일하게 해주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테스트 레포 그다음에 파이썬 버전을 이제 명시를 해야겠죠. 3.8.0 버전으로 설치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380 해주시게 되면 가상 환경을 계속 생성을 합니다. 네. Y 누르시고 네, 그럼 이제 잘 생성이 되었나 확인을 해봐야겠죠. 콘다 env list 하면은 이제 테스트 레포 여기 잘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이제 행이 너무 많다 그럴 때는 아까도 뭐 눈치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그랩이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 라인만 따로 뽑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면은 그렇죠. 테스트 레포가 포함된 그 행만 이제 그랩을 통해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설치했던 익스텐션을 하나 더 활용을 할 차례입니다.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이스텐션을 잘 설치를 하셨으면은 이제 옆에 이런 파이썬 문양의 탭이 하나 생기셨을 겁니다. 이게 아까 그 파이썬 엔바이러먼트 매니저, 이 이스텐션에 해당하는 탭인데요. 여기도 보이죠? 요거 이 파이썬 가상환경 관리자라는 이스텐션을 설치를 하시면 이제 이런 탭이 생기실 거고, 여기서 저희는 콘다를 통해서 가상환경을 생성을 했죠. 다음에 한번 새로 고침을 해줍시다. 그럼 이 테스트 레포, 아까 지금 막 생성한 아나콘다 가상환경이 새로 생겨 있고 파이썬 버전도 적혀 있죠. 3.8.0 버전이라고. 이 친구를 이제 뭐 지우실 수도 있지만 여기 이 따봉 표시를 누르면은 이제 이 가상환경을 지금 이 레포지토리 내에서 활성화를 시킨 겁니다. 그럼 저희도 이제 터미널에다가 뭔가 설치를 해봐야겠죠. 일단 콘다 액티베이트 테스트 레포, 이 커맨드를 통해서 지금 막 생성한 가상환경을 터미널에서 직접 활성화를 시켜줍시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테스트 레포라는 가상환경은 아무것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아무런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깡통 상태인데, 내가 이제 CSV 파일을 통해서 뭐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겠죠. 그럴 때 필요한 패키지가 판다스죠. 그럼 이제 requirements.txt 이런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뭐 판다스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매번 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이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커맨드 쉬프트 P를 동시에 누르시면 이 VS 코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롬프트 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P의 P가 아마 그 프롬프트를 말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오토 세이브 이 친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내가 어떤 파일을 수정을 했을 때 VS 코드에서 앞으로 저장 버튼을 일일이 누르실 필요가 없어요. 커맨드 S를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코드를 수정하든 뭐 내용을 수정하자마자 바로 자동 저장이 됩니다. 판다스를 일단은 쓰고 뭐 저장을 하든 자동 저장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지금 이제 터미널에서 보면은 requirements.txt가 다 정상적으로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가상환경이 여기다가 이제 판다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ip install pandas 하셔도 되는데 그거보다 r read 한 다음에 이 requirements.txt를 쓰시면 알아서 이 텍스트 파일 내에 있는 패키지들을 읽어드려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판다스 말고도 다른 뭐 numpy, 뭐 scikit-learn, 뭐 파이토치 이런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일일이 설치할 때마다 이 커맨드 라인에 뭐 pip install, 뭐 numpy, pandas, scikit-learn 이렇게 일일이 외우고 입력하는 것보다 어딘가에 이제 기록을 해도 여기다가 이제 이거였나요? 네. 기록을 해두면 이제 그 커맨드를 저희가 일일이 칠 필요도 없고 한 번만 써두면 이 안에서 어떤 패키지들을 쓰는지 외울 필요도 없어지니까 훨씬 더 편하겠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저희가 아까 파이썬 엔바이러먼트 매니저 이 친구를 통해서
테스트 레포를 활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 레포지토리 내에서 import pandas 하면은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는 이미 판다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ex.py 이런 식으로 만들면 import pandas spd 바로 뜨죠. 아까 다시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뜬다는 것 자체가 판다스를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치됐다는 걸. 그래서 뭐 pd. data frame 한 다음에 a 뭐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다 가정을 하고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정상적으로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까 저희가 코드 러너의 키 세팅을 했었습니다. 커맨드 KS에서 이제 런 코드를 커맨드 R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 코드를 지금 다 작성한 상태에서 커맨드 R을 누르면 이제 이 판다스 패키지가 임포트가 되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한 다음에 임의로 그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을 지금 출력을 한 거죠. 실행된 결과를 바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에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 보았으니까 주피터 노트북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생성하실 때 아까 알려드렸던 VS 코드의 프롬프트 커맨드 Shift P를 입력을 하시면 새 주피터 노트북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이제 뭐 Untitled One 인터랙티브 파이썬 노트북 이런 확장자 파일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지금 이 동그라미가 떠 있다는 건 저장이 안 된 상태예요. 최초로 한번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커맨드 S를 누르면 윈도우 분들은 컨트롤 S 뭐 이렇게 어디다 저장을 할 건지 물어보는데 저장하고 일단 그럼 여기 새로운 파일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우측에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사용할 가상 환경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레포가 자동으로 잡혔고요. 여기서 제 주피터 노트북에 대한 단축키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는 작성할 수 있는 셀이 왼쪽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밑으로 내가 여러 개의 셀을 만들고 싶어. 그럴 때마다 이 코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물론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이게 깜빡인다는 것 자체가 이 코드 셀에 대한 활성화 그 편집 상태거든요. ESC를 누르면 아무것도 안 떠요. 근데 활성화는 되어 있죠. 그 셀이 그 상태에서 빌로우의 줄임말이거든요. 아래쪽으로 이제 셀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지금 이 셀을 삭제하고 싶은데 하시면 이제 D를 두 번 누르셔야 됩니다. 빠르게. 그 다음에 나 이 위로 셀을 만들고 싶은데 그럼 이제 또 위에 갖다 해서 코드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A above
이게 좀 눈에 안 띄실 수 있어서 잠시만요. 네, 위로 지금 셀이 생겨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뭐 GUI를 활용을 해서 하셔도 되지만 바로 단축키를 통해서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키보드에서 손이 벗어나서 마우스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작업에 있어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코드 셀을 쓰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A는 1, 뭐 B는 2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다가도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싶은 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아까 봤던 이제 마크다운이라는 건데, 저희 리드미 MD도 이게 지금 마크다운의 줄임말이거든요. 이 마크다운의 문법을 여기서 똑같이 쓸 수가 있게 돼요. 뭐 테스트 레포, 테스트 레포지토리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상태에서 Shift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마크다운 방식으로 렌더링이 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얘도 사실상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 안에서도 이제 똑같이 저 마크다운 문법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이 친구를 이제 또 매번 이렇게 버튼으로 추가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A를 통해서 이제 이런 셀을 하나 추가를 하시고, 지금 이거는 깜빡이지 않으니까 편집 상태가 아닌 거죠. 이 상태에서 M을 누르면 마크다운 셀로 바뀌게 돼요. 코드 셀에서. M이 이제 마크다운의 약자겠죠. 그럼 이 친구를 이제 수정을 하려면 뭐 엔터를 눌러서 여기서 테스트 레포, 테스트 레포지토리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를 꼭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Shift 엔터를 누르면 이제 렌더링이 되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파이썬 코드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 친구도 Shift 엔터를 누르면 무슨 아이파이 커널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설치를 누르지 마시고 아까 보셨던 requirements.txt 안에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아이파이 커널을 추가하세요. 여기가 한 번에 패키지를 설치하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이 터미널에서 위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이전에 제가 실행시켰던 커맨드들을 회귀시킬 수가 있어요. 뭐 아래를 누르면 이제 가장 최신의 커맨드 쪽으로 갈 거고, 위를 누르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pip install read requirements.txt 커맨드로 돌아가서 얘를 다시 실행을 시키면 뭔가 설치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아이파이 커널이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은 이 코드 셀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야 돼요. 이제 뭔가 커널에 연결한다고 하고, 뭔가 로딩 창이 뜨고 있죠. 네, 실행이 잘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주피터 노트북은 파이썬 스크립트처럼 한번 실행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터랙티브하게 서로 클라이언트와 이 컴퓨터 코드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실행했던 코드 셀이 그대로 뒤에서도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이제 뭐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온 다음에
그 친구를 이제 뭐 전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형태로 바뀌었는지를 계속 눈으로 관측하기가 쉬워서 이제 보통 개발 용도보다는 분석 용도로 혹은 실험을 용도로 이 노트북, 주피터 노트북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로직들을 작성했다고 가정하에 이 작업한 내용들을 한번 커밋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제 소스 제어, 이 뭔가 브랜치 분기하는 모양의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이 친구를 누르면 제 메시지를 클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긴모지를 설치를 하셨으면 이 웃는 아이콘이 뜨실 텐데, 여기서 내가 작업한 내용을 대변할 수 있는 적합한 아이콘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뭐 마음에 드시는 거 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커밋이기 때문에 좀 introduce new features 아이콘 선택하고 뭐 first commit 이렇게 내가 작업한 내용들을 메시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commit 및 push를 한 번에 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는 다른 이제 1년에 각각의 독립적인 과정인데 이걸 한 번에 하면은 뭔가 완료가 된 것처럼 보이죠. 이제 이쪽으로 넣어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작업한 결과물들이 커밋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기 전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레포지토리를 씀으로써 이제 이렇게 커밋 이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작업들을 이제 이렇게 해왔는지 바로 손쉽게 볼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git 관련된 커맨드를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